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는 좀 많이 팔았다가 네. 오늘은 이제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좀 의미 있는 매수가 아닌가라고 일단 기대는 좀 해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들어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들도 모처럼 말에 이제 지수가 어제 급락 후에 반등하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났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거의 없어요. 기술적인 반등, 일단 제재를 잠깐 어제 하락에 따른 반등 정도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게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이런 장세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건데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내일의 단서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는 바로 연속성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게 있나요?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건 별로 없고요. 네. 이제 연속성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제는 그동안 많이 팔았다고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하게 들어왔는데 물론 일시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게 되면 증시가 방향을 잡고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고요. 또 지금 금융투자, 이제 기관 투자가들 중에 금융투자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금융투자는 그동안 이제 관망세를 기록하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오늘 소량 물량을 털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투자도 주식을 털지 않고 꿋꿋하게 들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전반적인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지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금융투자의 수급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합니다만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 후에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 지금 시장은 역시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 자체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베이비 스텝 25p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향후 2, 3개월 안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했었던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다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정부 정책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것이 추진되면서 법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증시는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이끌어내는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씩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과정들을 보였던 일명 조방원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들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하반 경기 나왔고 바닥권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2차전지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새로운 출발선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어디서 나올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살아있는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들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실 필요가 있겠고 원전주들은 단기적인 잔파등 신경 쓰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 만큼 바닥권인 만큼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지수보다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포착에 좀 더 주력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이 점을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섹터들은 계속해서 지주사, 금융, 원전과 2차 전지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삼성 SDI를 보기 전에 혹시 코스피 주봉 차트 짚어주시나요? 자, 차트 뭐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요. 어제도 제가 한번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오른 상태에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 횡보 조정의 중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정은 너무나 견조한 조정이기 때문에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가 종목 리뷰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는 쉬어가고 있지만 역시 네. 장기적인 관점 필요하겠죠. 일단 뭐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뭐 지금 로봇 관련주가 이제 순발 뭐 노란 봉투법 추진되면서 네. 일시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또 잠깐 올랐다 빠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장세인 건 분명히 하고요. 자, 그러나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조선주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겠죠.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 있는 종목들은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바닥을 찍고 바닥 탈출했다는 눌림이 좀 형성되고 있는 과정들이죠.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바닥을 약간 탈출했고 약간 눌림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것도 한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눌림을 주는 종목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좀 더 탄력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2차 전지 쪽, 전기 자동차 쪽은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 쪽에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3분기, 4분기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반등의 흐름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들 우리가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 오히려 이제 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놓쳤던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2차 반등을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대신증권인데 언급해 주신 다음 날 상승세를 보였어요. 네. 일단 뭐 증권주들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정부 정책 가장 강력한 수혜주입니다. 그렇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대표적인 재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일단 지주사도 좋지만 증권주들도 그에 따른 수혜주고 증시는 지금 시장 자체가 화랑이죠. 시장 네.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증권주들도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어떤 주도주 대열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갈지 아니면 더 옆으로 기어갔다 갈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 것이고 현재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9월부터 법제화가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를 이용한 저가 매집과 증권주 전반에 걸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신증권과 함께 삼성 SDI는 저희가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첫 번째는 한전기술입니다. 네. 어떤 기대감들이 있을까요? 일단 원전주 쪽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꾸준하게 언급을 좀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 개 소개를 드렸고, 네. 원전 기술 두 번째로 이제 원전주를 이제 한전 기술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원전주들은 그 앞서 제가 대신증권을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중간 바닥을 쳤는데 언제 튈지 모른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쵸? 원전주들도 그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데 언제 튈지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원전주들과 요즘 시장의 특징이 기업의 단순한 펀더멘탈을 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주들도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내년 중에 대규모 뭐 원전 수주가 이어진다 이런 등의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의 반등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겠고요. 그 재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라든가 또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은 필수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걸 감안하게 되면 원전주들의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커요. 지금 뭐 방산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전력기기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그들 섹터들의 뒤를 이어갈 만한 종목이 이제 원전주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상대도 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같은 한전 기술 같은 정보들은 이제 원자로 이제 혈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매출 자체가 뭐 80% 이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형 원전 관련주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SMR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이제 SMR 쪽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가 또 이 회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도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엎드렸듯이 이제 원전주들은 그 성장 잠재력이 워낙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출렁출렁거려서 바닥을 치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집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역시 언제 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 볼까요? 네, 자 차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분명히 그랬죠. 지난번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죠. 그렇죠. 컸었는데 결국엔 그런 것을 딛고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다시 회복을 했고요.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장대항을 세웠기 때문에 이 밀집대 하단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결론적으로 주가는 약간의 출렁거림과 횡보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주가는 커다랗게 장대항을 세우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약간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가 94,400원을 중심으로 약간 밀릴 때는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움직이게 되면 반등의 흐름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12만 원 정도까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7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들은 성장 잠재력이 분명하지만 모멘텀에 움직이는 만큼 언제 주가 상승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볼게요. 바로 미투온이에요. 요즘 네.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투온이라는 종목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말씀드렸던 네. 종목이고 또 그랬던 종목이 지금 이제 슬슬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사업 쪽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컨텐츠 사업 쪽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드라마 제작을 이제 2개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과 내년 정도에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방영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죠. 두 작품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넷플릭스와 본격적으로 협업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는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작품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거로 일단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넷플릭스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제목이 당신이 죽였다. 그리고 사장께 투 이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타이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내용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의 시장 영역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한 성과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도 그만큼 강력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 10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이제 법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일본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이제 임박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에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는 국내에서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 종목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굵직굵직한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터지더라도 시세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변동성이 있지만 시유적인 부분이 좀 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우리가 콘텐츠라는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이제 저 앞에 급등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급등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여기서 이제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의 차트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급등을 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주가 수렴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인 중장기 N자 상승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터지게 되면 주가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딱히 뭐 지금 나올 만한 악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워너비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만약에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밀릴 수 있겠죠. 네.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엔 뭐 밀릴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면 분명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매집을 선취매 전략을 좀 단행해 볼 만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 6,070원인데요. 주가 벌써 이제 3일 동안 양봉을 기록했는데 내일 뭐 저가권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시초가를 통해서 11대를 위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 목표가 8,000원, 손저가 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미투오는 넷플릭스와의 이 파트너십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가격 전략, 목표가 8,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은 무료 방송 해주시나요? 네, 자 내일 장 마감 후에 이제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지금은 지수 신경 안 쓰고 주도주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에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니까요. 어떤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